네, 4월 총선을 앞두고 마련한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판 읽어주는 PD. 송교 PD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총선까지 각 당의 공천 상황과 판세,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비하인드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살펴볼 지역구는 어딘가요? 네, 저희가 호남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호남 지역구 위주로 앞으로 좀 판을 읽어드릴 예정인데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전국적으로 좀 관심을 받는 두 곳이에요. 전라북도 전주 을 지역구 그리고 군산 또는 군산 갑 네. 지역구인데 여기에는 지금 반 윤석열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의 전사라고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할 건데 네. 거기에 이성윤 검사장과 네. 김의겸 의원이 각각 이제 출마한 지역구라고 볼 수 있죠. 네, 전주에는 이성윤 그리고 군산에는 김의겸. 반윤석열 검찰개혁의 전사 이성윤, 김의겸은 과연 생환할까? 네,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 먼저 전북은 아직까지 익산갑 한 군데만 공천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9개는 오리무중인 상황이에요. 네. 이제 총선이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공천이 늦어지는 건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선거구 획정이 좀 늦어졌기 때문이에요. 저희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좀 확정됐다는 얘기가 네. 나오던데 네. 일단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뭐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냐 아니면 네. 9석이 줄어드냐 이거 갖다가 이제 좀 계속 논란이 이어졌었는데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10석이 확정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일부 선거구가 이제 조정이 되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군산 갑 또는 군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래 이제 현행 선거구는 이제 군산 지역구인데 이번에 이제 안을 보니까 군산 갑 지역으로 나뉘고 네. 군산의 이제 대야면, 회여면 일부 지역이 인근의 김제, 부한 이 지역이랑 합쳐지는 네. 구도가 되나 봐요.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얘기할 지역구는 전주을과 군산 갑이 될 것 같고 네. 이제 전주을하고 군산 같은 경우는 3월 이제 4일, 5일부터 해가지고 쭉 경선 일정이 일단 나온 상황이라서 네. 다음 주 후반이면은 이제 전라북도 지역에도 어느 정도 공천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네. 경우. 네, 민주당 강세 지역인 민주당 특성상 경선이 본선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혈투가 벌어지는 곳 바로 전주울과 군산 지역구 소개하신 대로 먼저 전주울부터 살펴보면요, 여기는 경선도 아니고 전략 공천도 아니고 전략 경선 지역? 네, 이 뭐예요 이게? 네. 아마 당에서도 고민이 되게 많이 됐던 지역인 것 같고 네. 지역에서는 또 설왕설래가 많았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이게 전략 공천으로 가냐 또 경선으로 가냐 계속 설왕설래가 이어지는데 전략 선거구로 일단 지정이 됐었는데 네. 결국엔 또 이제 전략 경선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경선이 진행되는데 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원래 호남 같은 경우는 전략 공천 자체가 없는 지역이에요. 거의 드물거나 왜냐하면 민주당 텃밭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죠. 전략 공천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이제 기조인데 여기 전주을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역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고 네. 보궐로 뽑혔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16년도에는 지금 국민의힘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네. 예, 또 당선된 지역이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좀 전략적으로 고민이 많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선거 구도라든지 후보 경쟁력 등을 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역 후보를 배제하고 네. 전략 공천으로 내려 꽂기에도 호남이라는 곳에는 좀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발도 예,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략적 판단과 함께 지역민에게 일정의 좀 경쟁력도 같이 물어보자 하는 이 절충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민주당 경선하면은 현재 당원 50에 국민 50에서 이제 50%씩 반영하는 여론조사가 진행되는데 네. 이 전주을 같은 경우는 당원 빼고 국민 100%만 되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전략 경선이라는 방식부터가 당의 고민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전주을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지금 나와 있고 민주당을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봐도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뛰는 느낌이에요. 예, 네. 아무래도 민주당 텃밭으로 상대적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불려지는 호남 지역인데 네. 여기에 호남 이제 현역 의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지금 지원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5인 경선 체제로 지금 가는데 네. 최영재 후보, 그다음에 양경숙 후보, 이덕춘 후보, 고종윤 후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윤 후보 이렇게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 마지막 영입 인재 이성윤 검사장 저희와 인터뷰에서도 전주 출마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었어요. 결국 고향에서 도전하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그때 아나운서님이랑 네. 인터뷰를 했을 때도 네네. 네, 그때 아마 정읍고창 그다음에 전주를 물어보니까 본인께서는 이제 전주를 강하게 희망한다 이랬던 그랬죠. 기억이 저도 납니다. 맞아요. 네,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전주로 내려오게 됐는데 네. 이 민주당의 마지막 영입 인재로 영입한 인물이 2명이 있는데 이성윤 검사장과 정한중 그 교수님이에요. 네. 근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당에서는 그 상징성 있는 분들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전체적인 선거 콘셉트가 네. 반윤석열 정권 심판, 그다음에 검찰 개혁으로 이제 상징되는 건데 네. 거기에 맞는 인재라는 거고. 네. 이성윤 검사장 하면 어쨌든 간에 인지도 면에서는 조금 그 전국급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신 분이었으니까. 그랬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정치 신인이에요. 이 그 검찰에서 고검장까지 지내신 분이지만 그래서 이제 정치 신인에게는 또 가산점이 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에 이성윤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네네. 이성윤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경선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네. 이 그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에서 조금 뒤지더라도 역전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네네. 반면에 지역에서는 이런 반발도 나와요. 지금 낙하산. 예. 그동안 전주고 출신이긴 하나 전주에 그렇게 내려와서 헌신한 적도 없고 검사 생활도 여기서 잠깐 하셨지만 네네. 어찌됐건 간에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내려왔다. 실제로 그 기자회견 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약간 조금 밟지 못한 모습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동네 지명을 모르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그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주 경선을 앞두고 네. 지금 타방송사가 오늘 어제 이렇게 됐고 또 CBS에서도 요청을 드렸는데 이성윤 후보만 지금 토론을 거절한 상황이죠. 네네. 아무래도 좀 이런 부담감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파악이 덜 되셨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어떤 그런 것 당의 같습니다. 기조인 반윤 그리고 검찰 개혁에는 맞는 인물이지만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역을 위해서 뭘 했냐 그리고 뭘 아냐 좀 예. 이런 여론이 있군요. 네, 이성윤 후보의 강점 그다음에 조금 이제 단점을 살펴보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형재 후보의 상황은 어때요? 네, 그 최영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전주에서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 선거랑 지지난번 선거에서도 계속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셨으니까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오랜 지역 활동으로 좀 쌓은 조직력과 인지도가 강점인 후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도에 정운천 후보, 그다음에 그때 국민의당 그 후보까지 해서 3자 구도에서 111표 차, 전국 그때 최소득표 차였어요. 맞아요. 예, 아깝게 떨어지셨죠. 예. 그래서 그런 인지도가 확실한 분이고 그다음에 이분은 어쨌든 간에 대표적인 저희 지역에선 친 이재명계 인사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선 캠프 때부터 쭉 활동을 해오신 분이고 본인도 그거를 좀 이렇게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그 여론조사 들을 좀 이 지역에서 한 거를 보면은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는 좀 이제 상위권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또 이 후보의 이제 다른 점을 보자면은 확실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은 못 보였던 것 같아요. 조금 예. 약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네. 다른 후보 캠프에서는 그러니까 네. 압도적인 이렇게 막 치고 나가는 예를 들어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라든지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와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이 여론조사상에서 보였었고, 네네.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 가운데서도 이제 나름 경쟁력이 보여주셨지만 과반을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봐야 되는데 또 네. 이성윤 그 후보가 출마 선언 한 이후에는 아직 좀 여론조사 나온 게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과도 네. 궁금하네요. 예. 그리고
나머지 후보를 좀 말씀드리면은 양경숙 그 의원 같은 경우 비례대표 의원이시죠. 네. 전주 출신이라서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총선 준비하시는데 네. 여성 후보도 또 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그렇군요. 프리미엄을 또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덕춘 후보랑 고종윤 후보 또 이제 다 변호사 출신의 상대적으로 좀 젊은 이미지들이 네.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젊은이 이미지라고 하셨는데 청년 가점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예, 고종윤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청년 가점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이덕춘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선거에서 정치 신인으로 가점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지난번 총선 때. 네. 지금은 없고요. 뭐 가점은 이렇고 최영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또 탈당도 한번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감점은 또 있나요? 2020년 바로 직전 총선이었죠. 네. 그때는 이제 이상직 당시 후보랑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최영재 후보가 컷오프되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상직 후보랑 그때는 이덕춘 후보가 경선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네네. 거기에 최영재 후보가 반발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었죠. 그랬죠.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민주당이 이제 또 대통합으로 가면서 그때 복당을 하시고 네. 이재명 캠프에도 뭐 가신 걸로 아는데 네네. 그때 대사면이라고 하나요? 당에서는 뭐 그래가지고 그 탈당으로 인한 감점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전주 경선 또 판세와 변수를 좀 예측해 주시죠. 예, 그 앞서서 이제 경선 전략 경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 두 차례 경선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 경선은 이 5명 아까 말한 최영재, 이덕춘, 양경숙, 고종윤, 이성윤 네. 이 5분이 이제 1차로 여론조사를 하고 여기서 이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에 상위 2명이 2차 결선으로 가서 그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여기서 그 아까 말씀드렸죠.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 50, 그다음에 국민 50의 여론조사가 진행되는데 네. 이 지금 전주울 같은 경우는 국민 경선 100%, 그러니까 당원을 배제하고 시민만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그 여론조사가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당원 50%가 일단 들어가지 않는다고 함은 조직을 가진 사람은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데 뭐 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네네네. 반면에 좀 조직이 탄탄하지 않은 후보는 아무래도 시민 100% 경선을 좀 선호를 할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지역 조직이 이성윤 검사장은 조금 상대적으로 약세인 부분일 수는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 지역 생활과 당 생활을 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리하지 않겠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나오지만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타 후보 측 캠프 분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네. 뭐 본인들은 지역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음. 뭐 국민 경선이든 뭐 당원 50이든 50이든. 뭐 그게 뭐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자신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아까 가산점을 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정치 신에게 붙는 점수. 근데 이게 뭐 10%를 붙는다, 20%를 붙는다, 뭐 이런 얘기가 분분하더라고요. 네. 후보 본인들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 당에서 그 어떻게 결정할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근데 이게 두 사람이 혹은 이제 5명이 뭐 이렇게 치열하게 붙다 보면은 이 가산점이 굉장히 변수로 작용할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본인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10%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10점을 받으면 11%가 11점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20점 가산점 20점으로 계산했을 때는 12점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1, 2% 차에서는 이제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고. 예. 예, 이게 그 후보가 5명일 때는 뭐 그 정도 선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후보가 이제 2명이 예를 들어서 올라가서 결선을 붙는데 누구는 가산점을 받고 누구는 안 받는 상황에 이제 처한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50대 50 승부라고 만약에 보면요. 네네. 그 50에 10점이면 5점이고 20점이 10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당락이 확 뒤집어질 수도 있는 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좀 이거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성윤 후보가 가산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뭐 최영재 후보라든지 이덕춘 후보라든지 양경숙 후보라든지 고종윤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 고검장 출신인데 예,
20점까지 줘야 되는 거죠. 정치판에 처음 뛰어들었다고 예. 이걸 과연 신인으로 봐야 되냐? 그렇죠.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예,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판세와 변수는 일단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네, 이 가산점 문제가 지금 여기서는 화두다. 근데 이거는 또 정확히 공개가 안 돼 있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자, 이제 군산으로 좀 넘어가 보죠. 예. 민주당 군산 경선에서는 현재 김의겸 후보와 신영대 후보가 뛰고 있는데 먼저 김의겸 후보만의 강점을 좀 꼽는다면요. 예, 네. 김의겸 후보님은 아무래도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인지도가 높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성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좀 그 반윤석열 전선, 그다음에 검찰 개혁, 뭐 이런 거에 좀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정 활동을 좀 그쪽으로 하셨고, 뭐 센 발언들도 소위 예, 그런 호불호가 것도 많이 하셨죠. 있긴 하지만 일단 인지도 면에서는 앞장선다. 그렇죠. 이제 네. 선명성이 최대 강점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 말씀하셨던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예, 그 대신에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김의겸 후보님도 고향이 이제 군산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오랜 기간 타지 생활을 하신 분이고 선거를 앞두고 내려오셨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회 때도 여쭤봤을 때는 그 가족과 이제 군산에 내려왔다고는 하는데, 네. 또 이제 상대 후보 측에서는 아니 후보님 서울 서초에도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공을 했어요. 네네. 네, 기억나시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전에 또 흑석동 부동산 논란이 있었죠. 본인은 이제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네네네. 말씀은 하시던데, 예. 네, 이런 것으로 생긴 부정적 이미지도 아직까지는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그 비례대표를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지역구 선거를 나가면은 민주당에서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곳들, 그런 데를 가서 이제 본인이 출마를 하는 게 좀 그래도 관례래요. 왜냐면은 비례대표는 상대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역구에 비해서 덜 경쟁 좀 이제 고생을 덜 하고 왔다는 이런 네네. 상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지역구로 나가실 때는 그런데 김의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험지가 아닌 호남으로 좀 출마했다는 것에 네. 당원들이 이걸 좀 어떻게 평가할지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렇다면 신영대의 강점은 뭔가요? 예, 신영대 의원님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 지역구 의원이라는 그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제 조직력이 탄탄하다는 거죠. 네, 조직력을 탄탄하게 갔던 것이고, 그리고 그 지난 총선을 좀 기억해 보시면은 지난 총선에서도 군산이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지역구긴 했어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지금은 도지사인 김관영 그때 현역 당시 의원과 네. 도전자인 신영대 후보 간의 맞대결이었고, 뭐 여론조사도 그때 많이 돌릴 만큼 거기가 뜨거웠던 것 같은데, 네. 막상 이제 본선에서 보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 바람이 있었지만 김관영 후보를 그래도 좀 넉넉한 표차로 이겨서 확고한 지지세가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그 이 지역 언론이 전주 MBC에서 그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신영대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 평가가 좀 긍정이 60, 부정이 29로 나와서 긍정이 좀 많이 높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좀 지역 구민들이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현역 의정 생활을 하면서 지역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현대중공업 재가동 문제 등을 완벽하게 좀 해결은 못하셨다는 점. 네.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비명 친명 논란에서 신영대 의원이 또 그 열성 당원들로부터 한때 좀 공격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그랬죠. 네네, 이런 점이 좀 약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후보들 간의 강점 그리고 단점도 살짝 살펴봤는데 김의겸, 신영대 대 김의겸 두 후보가 격전을 벌이는 군산 지역의 판세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네, 안개 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엎치락도 뒤치락인데 네. 전주 MBC 그 여론조사예요. 네. 예, 두 후보가 41대 41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엄청 치열한데요. 예, 근데 네. 사실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예. 예.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럼 어느 후보를 지지하냐? 오차 범인의 승부입니다. 네. 2% 차로 지금 두 후보가 엄대엄이고요. 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그 5% 정도를 차지한 최이배 후보가 있는데 여기가 이후에 이제 김의겸 후보님하고 단일화를 했거든요. 네. 그 이전에 이제 펼쳐졌으니까 단일화 이후에 진짜 1대1 구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되지만 네. 아무튼 박빙의 승부고. 근데 이제 시민 아까 100%라고 했잖아요. 전주율은. 네. 근데 군산은 이제 당원 50, 시민 50이니까 네. 또
그 정치적인 이런 큰 바람도 중요하지만 음. 당원 조직 기반 어느 후보가 탄탄하냐, 예, 이것도 이제 승부를 가르는 중요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아시겠지만 군산 시의원들도 여기 팽팽하게 나눠서 있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그만큼 조직도 어. 지금 경쟁도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그 시의회 5분 발언 때에서도 예. 좀 막 그 격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각 후보를 대리하는 분들이. 맞아요. 네. 네, 그럴 정도로 팽팽하다. 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그 전주에 이제 아까 뛰고 있는 후보 중에 이성윤 후보가 있고 군산에 이제 조금 전에는 김우겸 후보가 있는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앙에서 크게 뭐 반윤석열을 외치는 좀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최영재 다른 후보들도 이제 뭐 반윤석열이 아니라는 거 아니고 민주당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다 그 구호를 외치고는 있는데 네. 어찌됐건 최영재 후보나 신영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 지역에서 이제 털을 잡고 계속 활동해 오시면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상대적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정권 심판의 이제 대표 선수냐 아니면은 뭐 지역을 위에 뛰는 일꾼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구도가 될 것 같은데 최종 결과는 까봐야 알지 않겠느냐. 아, 이렇게 또 해설을 쭉 해주니까 좀 전주 을과 군산 지역이 쭉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은요. 코리아 리서치가 전주 MBC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각 선거구 18세 이상 남녀 501명씩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표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지역의 경선 일정 안내해 주시고 마쳐보겠습니다. 예, 그 경선 일정 알려드리면은 그 민주당 전주을 경선은 그 전주 서신동과 삼천동, 효자동 전체 유권자 16만여 명 가운데 선거인단으로 이제 5만 명에 대한 안심번호를 추출해서 네. 예, 3월 3일과 4일 이틀간 ARS 투표로 진행이 되고요. 네. 1위가 50% 이제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6일과 7일 에 걸쳐서 이제 1, 2 후보 간의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군산 같은 경우는 민주당 경선이 이제 3월 4일에서 6일 4일간 치러지는데 여기는 이제 당원 50, 시민 50 해서 결과를 각각 합산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4월 총선을 앞두고 마련한 좀 스페셜한 코너예요. 판 읽어주는 PD, 송교 PD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